이거 유튜브에 보면 프레스콜 영상 많잖아요. 네. 그 프레스콜 초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자들에게만 오픈하는 거죠. 프레스콜은. 프레스를 콜하는 거니까 네. 프레스가 돼야지 초대를 받는 거죠. 신문사나 네. 이런 언론사에 돌리는 그 거예요? 리스트들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서 이날 프레스콜을 할 테니 참여할 수 있는 기자분들은 뭐 영상팀 몇 명, 뭐 기자 몇 명 해서 명단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폼이 있어요. 그럼 폼을 연락을 하면 이제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촬영을 하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인터뷰가 있으면 인터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확실히 그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 매체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요. 좀 미디어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프레스콜에 불러야 되는 매체라는 게 거의 뻔했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MBC, SBS, KBS, YTN 뭐 이렇게 쭉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간지, 잡지사 뭐 이렇게 하고 방송에서도 출연하는 배우가 뭐 연예인 스타가 좀 나오게 되면은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좀 그쵸, 나오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온라인 파트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연극을 좋아해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다. 그럼 기자 타이틀을 저희가 그 인정이 될 때도 있고 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 구분 짓기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예. 다른 기자분들이 어떤 매체까지 오는 거를 자기도 불렀다고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입장, 그다음에 공연의 성격, 그리고 아이돌 중에 굉장히 유명한 뭐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나오는 공연이다. 이러면 정말 저희가 생전 들어도 보도 못했던 곳에서 명함을 갖고 와서 저희 프레스콜에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만 피싱이 아니라 이런 명함을 가짜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들어갈 때 명함을 확인하는 거. 명함을 이제 그 볼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넣어요. 홍보 담당자가 홍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결과 보고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어떤 매체에서 누가 이렇게 오셨고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같은 신문사인데 두 개 있어. 근데 문화부에서 우리가 아는 기자님이 계신데 처음 보는 이름이 있어. 이 사람 뭐지? 알고 보면 아니야. 신문사에 전화하면은 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와. 예. 그리고 프레스 콜을 할 때 프레스를 부르고 일반 이 공연을 좀 기대하시는 관객분들을 불러서 사진을 좀 찍을 수 있게 해드려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하죠. 공연의 성격, 공연의 형태, 마케팅의 방향, 컨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프레스콜은 요즘에 큰 공연 말고는 코로나 직전부터 좀 많이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제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약간 컨셉을 갖고 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어떤 한 매체를 불러서 뭐 플레이디비만 불러갖고 딱 뭘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자, 이럴 거면 뮤지컬 1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헤아려운 공연 생활의 운영자이자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연을 한 작품 잡아다가 얘기하고 좀 떠드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공연이 예.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뭘까 이렇게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서편제. 예.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목을 바로 그냥 툭 얘기하셨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서편제 이렇게 해서 서편제입니다. 10월 23일까지 공연이 되고 10월 23일까지 공연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그전에는 10월 23일까지 공연하고 한 내후년 정도에 다시 하겠죠. 이런 건데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 서편제는 10월 23일까지 공연된다는 게 앞으로 이 버전의 공연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끝이래요. 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것도 약간 요번 제작사가 예. 이게 원래 이제 CJ에서 판권을 사갔잖아요. 원래 이게 참 복잡해. 그렇죠.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회사의 청심연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나요?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의 대표님이 예, 안 좋게 이제 네. 떠나시고 대표님. 네. 그다음에 청심인가 이제 종교 쪽에서 청심에서 갖고 이 가서 사갔죠. 이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CJ 가 CJ가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페이지 원, 예. 페이지 원에서 이진아 연출님 예. 이쪽에서 공연하는 거죠. 참 그 마치 공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세상을 그렇게 그 떠돌아 다녔듯이 공연도 네. 그렇게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 되게 아닌가? 좋은 연결인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역시 날로. 예. 이게 팟캐스트를 몇 번 하다 보면 15회 이상 하면 이런 짬이 생깁니다. 예. 네. 자, 여기 내용이 좀 있어요. 2020년에 10주년 기념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취소가 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시즌으로 돌아왔다는데 마지막 시즌이 왜 마지막 시즌인지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안 나고 이게 작곡가나 뭐 작품의 저작권자들의 문제면은 좀 잘 풀어서 저는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판소리가 방송할 때 승질 날 때 떠들면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객석 사이에 그 너무 장이 안 좋아갖고 공연 끝나는데 저기서 볼일을 보고 갔대더라. 뭐 더러운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관객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아이고 이런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이게 소리로 얘기하면 한이 풀리고 좋더라고. 여하튼 이 판소리랑 뮤지컬, 판소리와 뮤지컬을 잘 결합시킨 정말 잘 결합시킨 정말 너무 멋진 우리나라니까 할 수 있는 맞아요. 창작 뮤지컬이라고 이제 전 생각하는 거죠. 이청준님의 소설이라고 하는데 서편지라는 작품이 이게 이 작품 이제 그 소설 원작을 갖고 만든 뮤지컬이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영화로 또 많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작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고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해 주신 PD님 자료 보니까는 서편제가 있고 동편제가 있는데 동편제랑 다르게 서편제가 기교를 최대한 소리에 그 기교를 부려서 꾸미는 맛이 가득한 호남지방 전라도 쪽 이 호남지방의 판소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서편제라는 말이. 그리고 임권택 감독 그 영화가 당시에 290만 관객이었다고 하고 지금 생각하면 290만 많은 건가 싶은데 이건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아마 제일 처음에 100만 넘은 우리나라에서 100만을 넘긴. 그래요? 그때는 이제 뭐 멀티 플렉스 이런 게 없어서 맞아요. 뭐 단성사, 서울극장, 맞아요. 이렇게 단관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성사, 서울극장, 거의 뭐 그게 대표적이고 단성사 맞은편에 피카디리, 그렇죠. 대한극장 뭐 이런데 몇 군데 홀리우드. 그러니까 스카라. 약간 올드한 것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0만도 굉장한 거였어요. 100만은 이게 93년도 작품일 텐데. 맞대요.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넘긴 작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100만을 넘긴 작품이고, 그러니까 그때의 가장 최고의 관객을 모았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3년. 당시에 막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막 이런 그 영화들이 히트하고 그랬었을 때, 그때 20만 막 이렇게 넘어가면 대박 났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100만을 훌쩍 넘긴 영화였고 저는 자료 보면서 놀랬던 건 그 영화 관객도 관객이지만 음반 판매량이에요. 70만 장이래요.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아이돌들이 잘 나가는 아이돌들 뭐 음반 많이 나갔다 10만 20만 이런 얘기 하는데 70만 장이고 10,000원씩 팔면은 70억이란 얘기고. 이게 바로바로 나오네요. 근데 70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금액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나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거는 웬만한 앨범보다도 더 많이 팔린 거니까. 그러네요. 대단한 거죠. 이게 그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당시에는 이 서편제의 그 장면, 그 시골길을 저쪽에서 송아랑 동생이랑 맞아요. 누구야? 그러니까 당시에 누굽니까? 그 저기 오정혜 배우, 오정혜 소리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동생 하셨던 김명곤님은 이제 그 아빠. 이 그림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맞아요. 대단한 영화였었죠. 근데 그 영화만큼이나 저는 이 뮤지컬이 너무 대단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공연하고 있는데 이 서편제가 그 10월 23일까지 공연이 끝나지만 3인 패키지, 4인 패키지 뭐 이렇게 뭐 패키지가 있대요. 그래서 몇 명이서 같이 가족들이 뭐 아니면 이제 일행들이 좀 보시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이 아주 완전 마지막이라 아이다처럼 또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여튼 완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공연 혼자 보러 가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할인율 요 좀 몇 명 3, 4, 5 이렇게 묶어서 요 추석 연휴 때
오랜만에 가족들 모였는데 뭐 야, 그쵸? 그럼 네. 가자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네, 네. 예. 갔다가 이제 한번 펑펑 울고 나야 인생이란 게 이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캐릭터 소개 잠깐 해드리면 송아 이게 설명에는 초연하게 운명에 맞서 나가는 소리꾼 송아라고 했는데 송아라는 캐릭터는 눈물 없이는 못 받아들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배우가 무대에서 배역을 소화할 때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음속으로 공연 내내 기립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이 송하역, 이 역할을 이자람, 차지연 이 두 분은 뭐 서편제로 그냥 뭐 상징적인 분들이고 유리아 배우가 이번에 합세를 하나 했고 그 유리아 이 안에 그 깡마른 이 몸 안에 대단한 것들이 있나 봐요. 이게 락이나 막 이런 건 되는 걸 확인했는데 네. 이건 정말 판소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배우셨대요. 이것 때문에요? 네. 아니 배운다고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연기가 보고 왔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창법이나 이런 거랑은 되게 달라요. 유리아 배우. 그다음에 이제 홍자, 양지은, 홍지윤 이분들이 미스트롯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이 아마 거의 그 소리를 근간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 이분들도 저는 물론 연극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자람, 차지연, 유리아가 더 마음이 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편제 공연을 하고 있는 홍자, 양지은, 홍지윤 이런 분들의 소리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궁금하네요. 네.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늘 제가 참 그 묘한 캐릭터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송하의 동생 동호. 네. 이 역할을 이번에는 김동완, 송원근, 김준수. 이 김준수는 이제 소리꾼 김준수. 네, 소리꾼. 소리 쪽 아이돌이라고 하던데요. 그럼요. 네, 곤투마로 하셨고. 네. 이분도 그렇고 이제 SF9 재윤 이렇게 하는데 이 동호 역할 이번에는 어떤 소화력을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동호 역의 마이클 리가 캐스팅 됐었을 때 그때는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 역할인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참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아버지 역할, 유봉 역할. 1964년생 남경주 배우님과 개인적으로는 이 서범석 배우가 노틀담 드 파리의 그 신부랑 이 유봉 이 두 가지 캐릭터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발성이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못된 거 잘해요. 못됐는데 어떤 그 고집이 있어서 그 캐릭터를 하려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걸 참 잘하는 것 같고 김태한 배우도 기대됩니다. 김태한 배우는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좀 어린 축인데 그 이제는 어리지도 않죠. 김태한 배우도. 그렇죠. 이제는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진아 연출의 그렇죠. 원픽 중에 하나 맞아요. 항상 같이 가는 김태한, 육동욱 뭐 이런 육현욱이죠 지금 육현욱. 예. 김태한 배우가 아마 완성된 유봉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배역 말씀드렸지만은 배우들 특히 차지연 배우는 그 워낙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쌓여 있는 배우이기도 하고 뭐 연기도 뭐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데 근데 사실 차지연 배우가 지금의 차지연 배우로 있기에 되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서편제가. 그러니까 이 초연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지금과 같은 인기는 아니었던. 맞아요. 저는 사실 대본 보면서 차지연 초연했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지연 배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차지연 배우에게 뮤지컬을 하나만 고르라면 라이온킹, 서편제 하나 둘 셋. 서편제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 서편제 할까? 예. 그럴까? 저는 서편제 할 것 같아요. 저는 라이온킹 할 것 같긴 한데. 라피키는 완전 메인 주연 아닌데. 그래도 오프닝. 하지만 이거 열잖아. 그래도 서편제는. 저는 사실 차지연 배우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더 많이 생겼고 이제는 많이들 아시니까 워낙 뭐 그 아마 그 잔여석도 차지연 배우의 표가 제일 구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서편제의 이자람 배우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차지연 배우, 뭐 이자람 배우
뭐 서편제하면 진짜 이 두 배우는 정말 네.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아까 그 캐스팅 말씀드리면서 홍자, 양지은, 홍지윤 배우에 대한 선입견 네. 같은 걸 없애고 한번 봐보고 궁금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자람이라는 배우 때문이에요. 이자람 그 예슬아인가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이 아무도 모를 노래의 거예요, 주인 그 모르시나?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어린 시절에 네 하고 네. 달려가면 CM송인가? 너 말고 네 아범 이 노래 몰라요? 김창완 배우랑 같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서요? 약간 CM송처럼 CM송이었나? 아니었나? 구정가요였나? 예소라라고 네. 네, 나이 드신 분들 네. 저희 또래 네. 예소리로 더 네. 잘 알려진 동네도 아, 이동- 나오셨어요? 나오신 게 아니라 어렸을 어릴 때 때 막 아예 데뷔를 예, 하셨구나. 예. 노래를 이 동네 불렀어요. 살았었다고 전 알고 있어요. 여기 목동이요? 그러니까 양천구 이쪽에. 오. 그래서 이재란 배우가 제가 알기로는 79년생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자람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나서 서편제를 봤는데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리잖아요. 차지연 배우님도 유리아 배우님도 너무 잘하시지만 이 송아라는 맡은 역할이 극 중에서 감정을 터뜨린다는 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한이 이렇게 관객이 봤을 때 이해를 도저히 할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때 관객들한테 소리로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역이 이게 아니라 그 소리로 전달이 되는데 이걸 이자란 배우가 하는데 나 그냥 진짜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고 근데 이자란 배우가 그걸 하는 거를 보고 순간 반했고 그 다음에 사천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혼자서 이야기를 이제 현대식 소리를 만들어서 드라마를 다 써가지고 그걸 혼자 1인 몇 역을 하면서 고수랑 같이 하는데 이것마저 너무 예술이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란 배우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외국에서는 모셔가고 있는 아티스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단한 아티스트죠. 아, 저도 매번 네. 그 공연하는 거 보면서 특히 서편제에서 맨 마지막에 예. 창을 하잖아요. 아이고. 십정가에 한 예. 대목을 쫙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눈 뜨는 장면 예. 그거 딱 하는데 매번 그거 할 때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아버지 유봉이 네. 딸에게 네. 눈을 멀게까지 하면서 네. 넌 그 예술의 어떤 경지에 네. 올라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 오른 그 송화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 예술 경지에 오른 그 소리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내요. 네. 내일 공연 어떻게 하지? 저분 맨날 어떡하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대본에도 나와 있지만 살다 보면이라는 넘버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넘버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공연을 보면 살다 보면이 대중들한테 불려드리기에 제일 편한 노래가 돼서 살다 보면이 유명해진 거지. 극 드라마랑 같이 보면 너무너무 명곡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심청가의 한 부분을 이제 그 동생 동호가 찾아와서 네. 회전 무대 이게 턴테이블이 돌면서 그 제 지인 중에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은 형이 있어요. 네. 곧 환갑이죠. 그 형이 서편제를 얼마 전에 보고 와서 눈물이야 중간부터 계속 났지만 자기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마지막 그 동호랑 있는 그 장면만 보고 있으라도 보고 있을 수 있겠다. 맞아요. 너무 그 장면 네.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서편제 마케팅을 한번 했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청심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을 때 네. 이때 공연 포스터가 좀 이렇게 천에 그 무대도 약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걸로 만들었다가 왜 캐치 포스터가 검정색 그 배경에 눈 노란색 이렇게 돼 있고 그 네. 노란색 눈에 눈동자가 사람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캐치가 어느 순간 포스터를 한번 사람들한테 약간 리뉴얼 시킨다는 마인드로 그 럼턴터건가 포스터인가 전단을 그 섹시한 고양이의 모습으로 딱 바꾼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려고. 그걸 보고 서편제는 이거다. 그래서 서편제 포스터 그 하얀색 천에서 네. 딱 한번 가로형으로 포스터를 찍어서 웬 여인의 가로형으로 맨 마지막 장면. 예. 맨 마지막 턴테이블에 동호랑 송화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장면만 딱 찍어서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서편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겠지.
근데 서편제를 알고 있는 저는 제가 만든 포스터를 보면서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아니 이렇게 좋은 작품인데 왜 안 하지? 그러게요. 2022년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예. 여튼 차지연 배우, 이자람 배우 둘 다 이 서편제로 상도 받고 네네. 본인들의 어떤 그 인생 프로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합니다. 음악 얘기해서 말인데 윤일상. 윤일상 작곡가. 예. 네네. 이분 뮤지컬 서편제하고 또 안 하셨죠? 안 했죠. 힘들었나?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또 바쁘신 분이고 이분이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뮤지컬에 대해서 뮤지컬 쪽에서는 이분을 모시고 네. 작업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고사하다가 예.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예. 이게 그 극 중에 동호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상황 때문에 음악의 장르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연을 다 보고 나면 동호의 넘버 중에 저는 동호의 넘버가 기억에 탁 남진 않고 이 송아의 눈물이 나는 이 장면들만 너무 이렇게 세게. 그리고 살다 보면 예. 강하게 남죠.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워낙 또 강해서. 근데 이분이 그 되게 그 팝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 속에 이제 또 이제 국악이랑 어우러지다 보니까 완전히 팝 스타일로 간 건 아니고 살짝 넣으면서 갔는데 저 학창 시절에는 좀 국악 이런 쪽으로 좀 상세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꽹과리 쳤던. 그래서 그쪽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되게 관심이 많고 역시 늘 그 음악적으로 그 국악의 요소를 넣었는데 너무 티나게 나면 오히려 이게 좀 괴리감이 있어서 살짝 넣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다른 작업할 때도. 여하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신기한 경험은 보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외장하드에서 풀버전 영상을 찾아서 영상을 봤는데 영상 보면서 또 꺼이꺼이 울었던 적이 있어갖고 예. 이거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서편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간단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 줄거리 얘기하면 중간중간 장면 얘기를 자꾸 하게 될 것 같아갖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송아랑 그 동생 동호가 아주 이제 어린 상태 아역분들이 이제 캐스팅돼서 나오죠. 이 그 송아랑 동호가 아버지 유봉이랑 같이 소리를 찾아서 유랑을 다닙니다. 근데 이 동호는 그 아버지가 찾아다니는 이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캐릭터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서 동호는 판소리보다 외국 음악에 더 관심이 간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건 소리도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하니까 동호는 결국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서 노래를 찾아서 떠난다고 얘기하고 송아는 그런 동호를 안타까워하는데 동호는 이제 같이 떠나자고 하죠. 근데 결국 송아는 아니다. 는 아버지랑 같이 이러면서 남게 되죠. 이게 아마 제일 다른 점일 거예요. 영화랑도 그죠? 책 원작하고도 다른 점. 그러니까 동호는 그냥 제 기억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냥 싫어서 소리 공부가 싫어서 떠났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동호 역시도 어떤 다르지만 다른 장르의 어떤 음악을 완성해가는 인물로 만든 게 뮤지컬의 하나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호는 떠났고 송아랑 아버지 유봉만 이렇게 그 계속 소리를 완성하겠다고 계속 유랑을 다니는데 소리가 완성이 잘 안 되죠.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소리를 더 제대로 하려면 한이 있어야 된다는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이유로 송아의 한이 쌓이는 소리인가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하여튼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눈을 잠자고 있는데 눈을 딱 아버지가 가려놓고 부르는 노래. 아버지가 이제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송아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 이게 뭐요? 날 죽여줘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죽여줘요 죽여요 이러면서 하는데 이때 막 아마 제가 봤을 때보다 요즘에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차오르는 분노감 같은 것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연 보셨던 분들의 리뷰를 보면은 유봉에 대한 이제 적의 아버지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들면 약간 그 분노 때문에 공연의 내용대로 못 보실까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대에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유봉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표현됐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봐야지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예술가들 중에 그런 네. 극단적인 예술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나의 예술 지상주의죠. 자기 목숨보다도 네. 예술이 최고, 지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예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약간 유봉도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죠. 그렇죠. 소리가 진짜 소리가 나려면 한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맨날 돌아다녀서는 한이 안 쌓이니까 눈을 멀게 한 거죠. 네. 근데 그거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끔찍하죠. 얘기라. 근데 네. 이게 극 중에서 표현될 때 그리고 그 표현하는 송아들이 너무 노래를 감정을 전달을 잘하니까 관객들이 아마 서편제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요거 이전부터 이 동호가 떠나고 나서 이 유봉이 그 평상에 송아를 눕혀놓고 하는 이 신이 시작될 때부터 뭔가 마음속에서 이 갑갑함과 이런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는 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니죠. 그렇죠. 소리를 찾아서 따라다니고 한편 이제 동호가 나가서 노래를 찾겠다고 했는데 얘가 또 나름 괜찮게 성공을 해요. 그렇죠. 동호가 찾아와서 송아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때도 송아는 동호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곁에 남는다는 결정을 네네.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유봉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네. 이게 이때도 지긋지긋하던 그 소리를 계속 얘기하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송아가 부르는 그 장면, 어머니도 잠깐 무대 위에 네네. 등장하고 하는 이 장면에 송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가지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막 깝깝하게 그걸 또 막 화가 나고 막 근데 이 한이 고스란히 송아라는 사람한테 켜켜이 쌓이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니까 송아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호가 계속 이제 누이를 찾으려고 연락을 하는데 동호의 앞날도 걱정되고 하니까 송아가 일부러 피하죠. 자기 몸을 숨기고 그렇게 하다가 아주 한참 지난 다음에 동호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송아를 찾아오고 송아 앞에 가서 이제 소리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소리하는 장면이 딱 만들어지면서 턴테이블이 돌면서 공연이 끝나는데 와 이건 지금도 얘기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네.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포스터 그 송아처럼 보이는 사람 인물이 있고 분홍의 벚꽃 같은 그 누군가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네. 어떤 특정 배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연하는 배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 아픔을 그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잘 표현된 포스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드라마의 추세 네. 같은 것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 꿈을 이루는 뭐 빌리 엘리엇 같은 그런 서사들이 많은데 사실 송아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는 아니 그 운명을 계속 피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벗어나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가다가 소리의 길을 찾고 그 어떤 장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진짜 장인들을 보면 정말 자기들이 막 갈고 닦아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막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도망치고 하기 싫어도 도망치고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고 아이고. 그래서 장인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이고 공연은 너무 색깔이 다른데 킹키부츠 그 아들이요. 그 아들. 공장 하는 거 싫어갖고 떠나려고 하다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네네. 갔더니 공장이 부도가 나게 생겼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킹키부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을 그것도 배경으로 맞아요,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 감정 몰입해서 보면은 유봉이랑 같이 있는 송아를 내가 무대에 뛰어 들어가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지만
어디로 데려와요? 분장실 쪽은 아닌 거 같고 그럴 땐 사람 많은 데로 데려야 됩니다. 객석 쪽으로 데려왔어. 근데 이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한 분야에 대한 자기의 혼이 자기의 철학이 너무 확고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사람들 유봉이라는 캐릭터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작품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읽어주실래요? 송화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자기 욕심을 위해 자식의 눈을 멀게 하다니. 아, 참. 내용은 좀 많이 낡고 빠았지만 네. 송화의 소리에 대한 마음만은 잘 와닿던 극입니다. 판소리까지 다 해내는 송화 너무 멋있어요. 공연 시간이 긴데 암전되는 장면이 거의 없어서 자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충이 있네. 이거 사실 그 공연 만들면서 암전 많으면 이거 잘 못 만들었다고 저희끼리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거 자세 바꿀 시간은 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좀 많이 낡고 빠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빠았지만이 뭔가요? 이게 긍정적인 아니.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네,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좀 많이 낡고 빠았지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캐릭터고 있죠. 상황인데 네. 이렇게 보면은 서편제를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시대극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뭐 예술가들 중에서도 뭐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뭐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예,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 유봉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그 장인이라는 것에 대한 저런 생각,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좀 딸을 그런 게 좀 이해가긴 쉽지는 않아요. 이해 못하죠. 네, 이해 못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할래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공연에 종교 재판도 그렇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예전에 뭐 그 신들한테 뭐 바칠 때 동네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뭐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이 서편제가 우리가 어떤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랬었던 그런 소리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아픔을 드러내고 지금의 상식이나 가치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보실 때마다 불편해질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하나 읽을게요. 비슷한 또 리뷰예요. 유봉 나쁜 사람. 마지막에 송화에게 고맙다며 떠나는데 실은 소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송화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는 나쁜 사람. 오랫동안 송화를 찾아 헤매는 동호와 라디오에서 동생의 노래를 듣고 동생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절대 동호를 만나지 않으려는 송화. 둘 다 맴짓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즌이라는데 다시 재계약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또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누구랑 재계약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CJ가 그냥 올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CJ는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예 놓은 거예요? CJ가 빠졌는데. 창작진들이 조광화 선생님이고 이진아 연출 그리고 윤일상 작곡가니까 그들이 올리면 되고 페이지 1이 이진아 연출과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진아 연출님과 창작진과의 계약이 끝났나? 그건 모르겠어요. 왜 마지막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맨 오브 라만차 작품의 그 알돈자의 윤관 장면 이 장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 초재연 때 그 데이비스완 그 연출이 그 장면의 잔인함이 표현돼야 돈키호테가 알돈자한테 둘시네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어지고 알돈자가 본인을 스스로 둘시네야라고 부르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극복시켜 나가는 이 장면이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정돼서 현재 공연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봉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정서나 이런 것들도 다 만약에 서편제를 다시 또 공연한다면 표현할 때 어떻게 좀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관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너무 잣대를 그렇게 보고 보시면 불편함이 앞서갖고 공연의 메시지를 못 받으실까봐 맞아요. 걱정이 돼서 예. 그런 생각해봅니다.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 팩트는 아니거든요. 네. 어떤 은유고 상징이고 네. 그러니까 역사와는 또 다르죠. 네. 역사에서는 그게 실제 벌어진 일이지만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그 예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라기보다는 어떤 예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심지어 내 딸까지 희생시키고 그녀가 장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빠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그 잔인함과 예. 예술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떤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기 전에 이미 송화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요. 네네. 그리고 막 나중에는 나는 그 동호한테도 승질나 들으니까 어떻게든 와서 누날 구했어야지. 꽤 잘 살더만. 그럼 소리가 안 나올까 동호도. 모르겠어요. 서편제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혹시 국장님? 서편제는 약간 지금 약간 매너리즘 아니고 약간 좀 상황 자체가 좀 잘 순탄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 보면 살다 보면 사라진다 느끼지 않을까. 그게 저는 되게 와닿는 노래였고 네. 그게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또 우리의 삶이구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이거 나 정말 이거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와서 보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네. 가끔은 기분 나쁘게도 들리더라고요. 잘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살다 보면 잘 사라진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뮤지컬 _돌아돌아 타시고 네이버닷컴이나 이미옥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돌아돌아로 후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